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촛불 행동의 김민훈 교수는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지요. 깜냥도 되지 않는 자가 조작과 공작으로 수사권을 휘두른 경력 하나만을 가지고 정치판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멸수입니다. 문제의 근원 원인은 윤석열에게 있고 그 뿌리에서 나온 한동훈 또한 윤석열과 같은 몸이니 방탄은 방탄이 아니라 자살탄이 된 것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하는 이런 자들의 발호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정치가 올바로 서고 정치 문화 또한 깔끔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가볍게 한량 없고 그 어떤 공적 책임감과 국정에 대한 전망도 없는 자의 기만책이 통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건 누가 봐도 망조입니다. 이런 자와 그 세력을 반드시 척결합시다. 포스트 윤석열이라는 헛된 망상은 여기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불나방이 될 것입니다. 자, 통쾌하지요? 이러니 국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이 대적해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아니겠습니까? 박시영 대표는 한동훈은 무엇보다 과거의 한동훈과 싸워야 할 것이다. 무수히 던진 발언들과 라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그런 서민 대중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권범죄 합수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답변을 했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화이트 범죄예요. 그 범죄에 띠오르킴 여사가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차고 넘치고요. 김건희 특검은 선전선동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며 권력이 범죄를 은폐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26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랍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보다 정치인 한동훈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가 진짜 기자고요. 불편한 질문을 한다고 누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키더냐. 그게 궁금하면 너 혼자 궁금하면 되겠다 따위의 왕싸가지 답변은 하지 마세요. 기자들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거든요. 그것이 그들 지지자가 아닌 한동훈이겠습니까? 이어 여의도 문법은 사투리라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깐족대던 서초동 나잘란 씨가 여의도로 이사를 간다는군요. 그의 깐족 화법, 비아냥 화법이 여의도 문법을 밀어내고 표준어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우월감에 취한 나잘란 씨의 싸가지 화법이 여의도 사투리보다 훨씬 귀에 거슬리던데 말이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최고회의에서도 홍익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할 당시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청래 최고는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의 말 투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멋지게 말했습니다. 자기 팀이 이기고 있으면 9회 초에 끝나는 건데 9회 말 상황이면 자기 팀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시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초짜 대신 경험 있는 노련한 백전 노장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대타로 초짜 연습생을 내보냈다가 헛스윙 아웃되고 경기를 망치면 감독도 경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한가 봅니다. 찾아도 없으니 한동훈을 등판시킨 것 같은데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언론
띄우기에 취할 수는 있어도 긴 시간 순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는 한동훈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야 길이지 우격다짐으로 혼자 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 골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찬대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2년의 한동훈과 2023년의 한동훈은 다른 사람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국힘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빼놓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애초부터 김건희 특검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님에도 유독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질질 시간을 끌었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김건희는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으니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또 하나 국힘당이 진작 찬성했더라면 김건희 특검은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국힘당의 반대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의 원인 제공자와 주범, 공범은 김건희 여사와 검찰 그리고 국힘당입니다. 그러니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였으니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는 사실도 되새기길 바랍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 시절 한동훈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22년의 장관 한동훈이 2023년의 정치인 한동훈에게 건네는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이 아닌 김건희 방탄에 나선다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건의하십시오. 그래야 윤석열 아바타가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윤석열 아바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에 더해 서로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관계라 김건희 방탄의 목을 맨다고 국민께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마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로 19일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깐족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 상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 그 발언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자, 빵 터지게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자 한동훈 테마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지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거품이 꺼진 현실을 말이지요. 이제 여의도에 들어온 한동훈은 매일같이 어제의 한동훈의 행실, 발언과 싸울 것이며 그 동네 북소리는 날마다 울려 퍼지겠지요. 또한 한동훈의 두 번째 상대는 김건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